역시 중국제 무기는 빈술에만 요란했습니다. 항상 미국보다 앞선 기술력이라 자랑하던 중국제 무기가 자국 내에서도 불신을 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은 자체적으로 미국에 맞선 워게임 시나리오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중국이 자랑하던 주력 구축함이 미국의 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제3자가 진행한 워게임도 아니고 중국이 진행한 워게임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항상 중국 공산당에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정보라면 어떻게든 통제하기 바쁜 중국에서도 자신들의 구축함이 미국을 이기기 힘들다고 인정한 것은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친 듯이 해군 함정을 찍어내며 수적 측면에서 미국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약 100척 내외의 물량 차이가 나고 이러한 두 국가의 함정 수량은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를 끌어내기에 충분했는데요. 분명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국의 함정 보유량은 미국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력과 수많은 실전 경험을 지닌 미군은 부족한 함정 수량을 대체하여 중국 함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 체계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직은 중국이 자신들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미국의 전술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도 중국의 군사 위협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조그만 군사 행동이라도 취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받게 될 피해는 매우 크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국 해군의 인해 전술에 대항할 무기 체계와 작전 교리를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함대를 단번에 격침할 수 있는 한국의 주요 무기 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실시한 미중 워게임에서 만재 배수량 12,000톤급의 공고오형 구축함을 격침한 미국의 무기 체계는 LRA-SM 미사일이었습니다. LRA-SM은 미공군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AGM-158 제즘을 공대함 미사일로 개량한 무기 체계인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관성항법 장치, 적외선 이미지 센서 등을 갖춰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F-35를 비롯하여 F-15EX 등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에 적극적으로 LRA-SM을 통합하며 중국의 함대를 무력화할 주요 전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워게임 시나리오에서도 LRA-SM은 중국의 전자전 공격에도 우수한 유도 능력을 유지하며 공고오형 구축함의 대공 미사일과 근접 방어 체계를 가동해도 요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LRA-SM의 성능은 미국 내에서도 비축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현재 400발 수준의 재고 물량을 가진 LRA-SM을 두고 미군의 지금보다 미사일 재고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만큼 LRA-SM은 나날이 증대되는 중국 함대에 맞서 미국이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의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LRA-SM 이외에도 이른바 퀵싱크라 불리는 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퀵싱크는 제2담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기동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유도 기능을 추가한 무기 체계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폭격을 통해 중국 함정을 격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미국이 퀵싱크를 처음 공개한 것은 2022년이지만 지난 2024년에는 림팩 해상훈련에서 다국적 연합군이 지켜보는 도중에 B-2 폭격기까지 동원하여 퀵싱크 투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B-2 폭격기에 퀵싱크를 탑재한 것은 2024년이 처음으로 이러한 미국의 무력 시위는 다분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은 해상에서 전투함에 미사일을 보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투함에 미사일을 보급하는 건 함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모항에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교전을 치르는 미 해군이 소모된 미사일을 재보급받기 위해서는 하와이나 괌 등으로 회항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안 그래도 수적으로 열세인 미 해군의 작전 공백을 더욱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해상에서 곧바로 미사일을 재보급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신속한 미사일 재보급을 가능하게 하는 대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파도로 인해 흔들리는 해상에서 전투함과 보급함이 서로를 연결하고 수톤 내외의 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재보급하는 건 미 해군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처럼 무기 체계와 다양한 시스템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건 그만큼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무기 체계 발전과 전술 교리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많은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해군의 패권 확장이 시작되면 미군에 앞서 중국과 먼저 충돌할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서해에서는 중국의 군용 함정이나 해상 민병대가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을 넘나들며 수시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국은 카디즈 등을 침범하며 한국에 대한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보다 보유 함정의 수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중국 함대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더욱 중요한 작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행보를 면밀히 살피고 한국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상 주권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중국 함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의 무기 체계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미국의 퀵싱크 전략을 FA-50과 KGGB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KGGB는 원래 지상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공대지 유도 폭탄이지만 유도 체계를 조금만 개량하면 해상 표적도 얼마든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사거리 30km 수준의 JDAM을 기반으로 개발된 미국의 퀵싱크와 달리 한국의 KGGB는 최대 1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의 방어망 밖에서 안전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이번 워게임에 동원된 중국의 055형 구축함이 사용하는 함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는 개발 버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100km 내외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사거리 30km의 퀵싱크를 활용하여 중국의 구축함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100km 지점부터 전투기 조종사들이 적성국의 대공 방어를 뚫어가며 침투해야 하지만 사거리 100km의 KGGB를 활용한다면 한국은 적 함정의 대공 미사일 위협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폭탄 투하가 가능하다는 전술적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도합 60대의 FA-50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 FA-50은 4대의 KGGB를 장착할 수 있어 한국은 산술적으로 한 번에 240발의 KGGB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대치하는 중국 북부정구 예하 해군이 보유한 수상함은 구축함, 포위함, 상륙함, 전투지원함 등을 모두 합쳐 약 60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KGGB를 활용하여 미국의 퀵싱크 전략을 차용하면 대규모 해상 폭격을 통해 중국 함대의 움직임과 전력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FA-50이 폭탄을 통해 적성국의 함대를 공략한다면 KF-21은 신형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중국 함대를 초토화할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공대함 유도탄투는 마하 2.5 이상의 속도에 스텔스 성능을 위한 저피탐 설계가 적용되어 적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300km가 될 전망입니다. 이 정도의 사거리는 적성국 함대의 방어 체계가 가동되지 못하는 범위에서 KF-21이 가볍게 미사일 공격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강력한 성능의 공대함 미사일은 적의 해상 전력을 괴멸시키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를 활용한 대함 작전은 함정과 함정의 교전보다 전략적으로 훨씬 효율적인 요소가 많은데 공중에서 빠른 속도로 기동하는 전투기는 적 함정을 추적하는 데 있어 수상함보다 기동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을 확보하면 수상함에서 발사하는 통상적인 함대함 미사일보다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데 이는 그만큼 한국군의 생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한국처럼 미사일이 마하 2.5 이상의 빠른 속도를 확보하게 되면 적은 설령 레이더망을 활용하여 아군의 미사일을 포착하더라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신 엔진 기술을 사용한 현대의 구축함은 시속 약 50km 수준의 최고 속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회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속도입니다.
전투기는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빠른 기동성을 활용하여 신속한 회피 기동을 펼칠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린 함정은 죽었다. 깨어나도 항공기의 공격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무기 체계들은 한국이 FA-50과 KF-21을 활용하여 중국 함대를 제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분명 중국 해군은 단연간 엄청난 속도로 해군 함정을 찍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수적 확장은 한국과 미국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각기 나름의 방법으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중국의 태평양 패권 확장을 저지할 것입니다.